가상화폐 시장 들여다보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고팍스 김유범 연구원과 화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가상화폐 움직임 한번 체크해보고요.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고박스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 통화들의 움직임입니다. 스팀이 오늘 4% 넘게 올라서고 있고요. 오미세고가 보합성, 그리고 제트캐시가 31만 7천 원대로 파란불이 일단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호수가 6,430원대에서 0.2% 하락, 어제보다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판단 좀 내려보죠. 연구원님, 어떤 시각으로 좀 시장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가상화폐들의 유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지난 며칠에 대비해서 두 자릿수 단위로 거의 이동하던 것과 대비하면 오늘은 주요 항목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은 상당히 소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잠시나마 시장의 안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특히 앞서 말씀하신 스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적극적인 광고와 홍보 활동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입지를 상대적으로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향후에 이 스팀 플랫폼이 얼마만큼 쓰이냐에 따라 결국 중국이 더 오를 가능성도 대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언제부턴가 이 가상화폐의 이 통화 각각도요,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오늘 시장에서 들려온 헤드라인들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광고 차단은 FBI의 수행이다라는 헤드라인이 첫 번째로 잡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광고가 모두 차단이 됐습니다. 이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이 FI의 지속적인 압력 때문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FBI는 캐나다 정부와 함께 구글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있긴 한데, 이 구글은 이미 자체적으로 사기성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라고 대답하면서 이에 응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이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점검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이 거래소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루 걸러 하루는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이 바이낸스가 자체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바이낸스가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 해킹과 관련한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이에게 우리 돈 2억 7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주겠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오늘은 이 바이낸스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개발해서 이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형성하고 바이낸스의 암호화폐인 바이낸스 코인을 해당 블록체인으로 옮길 것이라는 그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들려온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ICO가 가능해진다라는 헤드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ICO, 가상화폐 공개라는 이야기인데요. 연구원님, 이 내용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 작년 9월 시점으로 금융당국에서는 한국에서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비록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에는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일단 대부분의 국내 회사들이 ICO를 진행할 때 해외로 이전해서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ICO 금지령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관련해서 국세청이나 법무부 등의 다른 정부부처와 논의하는 중이며, 기존의 어떤 금지로 갔던 자세를 완화해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ICO를 허용하고 어떤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는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것은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단 그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대안이며, 설령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에서 말하는 ICO의 조건부 허용이 정확히 어떤 조건을 내포하는 건지 이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말 그대로 바로 내일부터 ICO가 한국에서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지만 그것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을 그래도 좀 열어놓고 한번 지켜는 봐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들려온 소식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코인 하나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어떤 코인을 들여다볼까요? 예, 오늘의 코인은 시빅이라는 코인입니다.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그와 같은 인증력을 가진 디지털 아이디의 개발을 표방하는 암호화폐인데요. 개인정보 보안은 2010년, 특히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요. 2011년에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라던가 작년에 에퀴팩스 등의 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많이 속출했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는 이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기관들이 직접 이 정보를 보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용자가 본인의 잘못 없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시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유저가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서도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개인 신원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빅은 자체적으로 SIP라는 앱을 개발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개인의 생체 정보, 예를 들어 지문이라던가 홍채 등 통해서 그런 통해서 개인 정보를 기기 안에 입력한 다음에 탈중앙한 블록체인 구조를 통해서 개인 정보를 인증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인증하는 기관은 시빅과 시빅이 그 자체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선별한 몇몇 가지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개인 정보의 정확성이 확정이 되면 추후에 다른 회사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다른 회사 등에서 개인의 어떤 개인 정보를 요청할 때는 이 직접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이 인증되었다는 사실을 그쪽에 전달하면 그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미 증명한 적이 있는 기관한테 요청하여 이 유저가 제출한 정보가 이것이 맞다라는 것으로 증명해서 이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그 민감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그 많은 곳에 뿌릴 필요가 없고 또한 매번마다 그 서류나 민원 서류를 작성하면서 본인의 신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는데요. 이 검증된 유저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암호화돼서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열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개인정보 보안을 꾀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빅은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 확인 절차의 비용을 간소화하고 개인의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다시 개인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활용도로는 그 전자서명이라던가 온라인 거래 및 신용 사기 방지, 특정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 그리고 민감한 의료정보 공유 등의 활용도를 시빅은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행보를 보면 시빅은 보텀이라는 모바일 투표 플랫폼과 협력관계를 체결해서 보텀의 향후 있을 ICO에서 시빅의 기술을 활용해 이 사람들이 사전 등록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또한 외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종합적인 답변을 모아놓은 사이트인 위키하우와 협력관계를 맺어서 시빅의 정보를 통해서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분기에 CBT 토큰으로 신원정보 증빙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를 형성했고, 향후에도 이 개인 신원 증빙을 통한 어떠한 경제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시빅의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시빅은 현재 고팍스에서 34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며, 어떤 개인 신원 정보 보안이라는 되게 민감하고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은 점에 감안했을 때 상당히 잠재력이 큰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담겨 있었던 코인이었군요. 오늘의 코인은 시빅이었습니다. 오늘 고박스 김유범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눴네요.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